지난 24일 복통과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종합병원을 찾은 한 남성. 검사를 기다리는 중에도 불편한 기력이 역력한데요. 장염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입원을 하라 한다. 하룻밤 한 이틀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 장염이면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단순 장염이라기엔 증상이 심상치 않았다고 합니다. 손발이 저리고 여기가 아프다 해서 담당 쌤을 불러 돌라. 이후 찍어본 심전도에서 심장 이상 소견이 발견된 건데요. 심장 쪽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큰 병원으로 가세요. 그래가 우리는 그렇게 급한 상황인 거 모르고. 택시를 타고 상급병원으로 이동한 환자. 그런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중에 큰 숨을 3번 들이쉬고 이제 심정지가 와서 심폐소생술을 40분 했는데 못 돌아오신 상황입니다. 병원에 도착해 제대로 된 치료도 받아보지 못한 채 사망한 겁니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증. 가족은 병원에 멀쩡히 걸어 들어갔던 아버지가 왜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건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자, 박사님, 심근경색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말 그대로 심장의 근육이 죽어서 심장이 안 뛰는 우리가 흔히 심장마비라고 하는 그런 병이고요. 그림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이 이렇게 뛰고 있죠. 왼쪽 가슴에 여러분도 지금 뛰고 계실 텐데 관상동맥이 이겁니다.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런 건데요. 네. 피가 잘 흘러가고 있죠. 그런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특히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음주, 흡연,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 어느 순간에 이게 막혀버리면 이렇게 심장 근육이 괴사가 오면서 안 뛰게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환자는 처음에 심근경색이 아니라 장염 진단을 받았는데 이 두 질환의 증상이 비슷한가요? 원칙적으로 얘기해서 심근경색의 증상은 흉통입니다. 흉통, 가슴이 가슴 아프고 통증? 뭐 네. 숨이 차고 뭐 이런 증상이 많은데요. 위가 아프다든가 속이 울렁거린다든가 뭐 설사를 한다든가 토한다든가 하는 증상을 지닌 환자 중에서도 심근경색이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발견을 하면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건가요? 크게 째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시술로서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스텐트를 넣거나 혈전 용해술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 막힌 관상동맥을 뚫어준다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한정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3시간에서 6시간 내에 막힌 관상동맥을 뚫는 시술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근경색, 흉통 이런 것들이 촌각을 다투는 응급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흉통, 이 가슴 통증이 있을 때는 병원을 바로 가봐야겠네요. 심장이 멎어버리면 그 다음엔 쉽게 얘기해서 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가정에서 흉통이 있는 상황에서는 일단 응급실로 가셔서 아니다라는 판단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족들이 가장 애통해하는 부분인데요. 병원에서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겁니다. 가족들의 이야기 좀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찍은 거고요. 간호사였던 딸은 아버지의 의무 기록을 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아는 의사 지인들 몇 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니까 이것은 그 심전도는 너무나 읽기 쉬운 심전도고 의대 나온 사람이라면 이거를 놓치는 것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된다. 병원에 오자마자 찍었던 심전도에 이미 심근경색을 나타내는 정황이 있었던 건데요. 하지만 병원은 장염이라고만 판단, 심근경색에 대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겁니다. 주사를 놓고 이렇게 하면은 좀 안 아파야 되는데 많이 아프다고 환자가 가는데 좀 봐달라고 쌤 좀 불러달라고 캐볼게요. 진짜 이대로예요. 캐볼게요. 결국 환자의 심근경색을 뒤늦게 알아챈 병원. 소견서에는 발견 즉시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그 시각 아버지는 본인이 응급 상황인 것도 알지 못한 채 통상적인 수납 절차를 마치고 구급차도 아닌 택시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택시 타고 갔을 때 총 48분이 걸렸습니다. 응급차를 탔다고 하면
20분이면 도착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심근경색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한 아버지에게 진료비 수납과 대중교통 이용은 그야말로 치명적이었다는 겁니다. 심근경색 급성으로 오면 얼마나 위험한 걸 알면서 환자가 돈을 찾아와가 다 하고 가든가 말든가 그냥 죽음으로 몰아붙인 거예요. 병원 측은 이 사건에 대해 답변을 주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보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가족들은 아직도 아버지의 죽음이 믿기지 않습니다. 작년 말에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이 스텐트 시술을 받았기 때문에 남 얘기 같지가 않은데요. 이 가족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그 처음에 신전도만 봤어도 심근경색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박사님이 보시기는 어떤가요? 중요한 것은 심전도가 어떻게 보이느냐인데요. 심전도를 보시면 이 부분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이렇게 올라온 것이 아니라 평탄하게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의사라면 이 정도 심전도를 보고 이렇게 그림이 보이게 되면 아 이거 좀 이상하다. 추가적인 검사나 진찰을 시행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랬다 그러면 생명은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제가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응급 환자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예, 심장이 멈추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만약 그 상황이라면 혹시 중간에 있을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이송수단을 택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급차 안에는 환자가 정말 심장이 멎거나 응급 상황에서 처치할 수 있는 비상약물들이 보관이 돼 있고요. 산소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고 정맥 주사를 놓을 수 있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처치를 반드시 같이 할 수 있는 구급차를 통해서 이송을 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급차 외에 이렇게 택시로 전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빚어진 거잖아요. 네네. 그럼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건가요? 우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송에 필요한 어떤 수단을 알선하고 제공해줘야 되고 그 병원에서 할 수 없다고 한다면 119라도 연락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택시를 태워서 보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애초에 네. 심근경색을 늦게 발견해서 치료 시기가 늦어진 거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도 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네. 이 환자는 응급실에 한 10시경에 도착을 했는데 실제 상급병원으로 간 것은 5시경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환자가 상급병원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게 굉장히 늦어졌단 말이에요. 그 늦게 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보여지고요. 응급실에 입원하자마자 심전도를 찍었는데 그 심전도에 대한 판독하지 못해서 처치가 늦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형사상 책임을 질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참 안타까운 사례인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박사님이 보셨을 때 이번 사건은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번 사건은 안타깝게도 초기에 진단이 됐더라면 환자가 사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통상적인 증상일지라도 한 번 더 뒤돌아보고 생각해보고 자기가 낸 검사는 확인을 적재적시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의료 분쟁 차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